다음은 순국 소멸 및 조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고국 영령들이 계셨기에 세계가 인정한 정의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한 것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음악이 나올 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추우니까,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율동을 맞춰주시면 아마 충의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님들은 틈틈이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함께 동참을 하시는 우리 애국시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사죠. 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대사에는 김명규 태극행동본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내내 건강하시고 이렇게 다시 참석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애국 동포들의 애국 빼앗긴 그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난 7, 8일 날 이틀간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 감사합니다. 네, 태극행동본부의 최명국 대표님의 대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MBC 방송국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래도 그나마 방송이 살아있는 방송은 MBC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MBC. MBC. 공정방송 MBC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MBC를 외치냐면요, 우리가 방송이 볼 게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민이 공정방송을 해주고 우리 국민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게 방송에서 전달해주는 것은 정말 우리 MBC 방송국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공정방송 MBC! 공정방송 MBC 여러분, MBC 방송 사랑하죠? 네! 자, 제가 MBC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MBC! 네, 사랑합니다. MBC! 사랑합니다. MBC! 사랑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네. 한성주 장군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와, 10만이 모였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메시지 듣겠습니다. 예, 한성주 장군입니다. 여러분께 경례 드리겠습니다. 충성!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는 저는 간첩공화국이라고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외빈을 그것도 전 세계 민주국가의 가장 으뜸되는 리더 임종석, 박원순 이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좌파 대모대를 갖다 놓고서 가포비상 경찰의 가포비상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는 자리에 오물과 그리고 물병을 던졌다고 하는데 오물 속에는 소주병도 있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30m를 역주행을 해서 반대편으로 이제 가게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대통령님과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문재인이는 우리를 환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다 놓고서는 결국 소주병과 물병과 쓰레기를 투척함으로써 나는 반미로 간다. 나는 친중으로 간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나는 친중으로 가고 사드 추가 배치는 이제는 물 건너갔고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붙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시사 브리핑을 하면서 시사 브리핑 내용 중에 어떤 칼럼을 읽었습니다. 칼럼에 국가 대전략이 있고 국가 대전략 안에서 이제 전술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알 듯 모를 듯한 그러한 칼럼을 썼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가 대전략은 한미 동맹이다. 우리 최병국 총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의 틀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를 지켜왔다. 왜? 약소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저 북한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끈끈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국회 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7 decades 70여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가장 큰 틀이 무엇이냐 그것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미동맹의 틀을 부수고서 지금 어떻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하고 있느냐 이러한 사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이 참으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도 추가 배치 안 된다라고 중국에 추파를 던지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균형 외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EU와 일본과 아세안과 이러한 곳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변명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봅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국면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참 위대한 민족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추켜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 하나하나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그리고 이 전쟁 70년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이 경제적 부 그리고 세계적인 리더십 12, 13위 하면서 그 말씀 속에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이 전자 이 계통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삼성전자 덕분에 전 세계의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메시지. 또 골프 선수들도 1, 2, 3, 4위가 대한민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트럼프 골프 클럽에서 또 박성현이가 우승했다. 박성현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이 대한민국 내에서 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끼들고 이렇게 된 김정은이의 세력을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 나는 이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그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태극기와 그리고 촛불이 대결해서 촛불이 사기 탄핵으로 또 부정선거로 사기 대통령을 앉혀놨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설하는 걸 보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까? 그리고 이 촛불과 이 태극기에 이 지금 극명하게 대립된 이 상황에서 저 양반은 나는 태극기를 지원한다. 이것을 태극기 지원한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은 안 했지만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애쓴 대한민국 국민들 이 성취를 나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 나는 이걸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태극기 세력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죠. 그리고 저 김정은이 노예 생활을 하고 10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30% 이상이 이제 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사진 하나에 오물이 떨어져도 그 사람을 반강제 노동소에 보내고 하는 이 독재자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종북 좌파들은 무엇하는 세력들이냐? 이 메시지를 저는 날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 베를린에 이 장벽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독일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이게 무너졌나요? 1989년, 90년 그 사이에 무너졌는데 거기에서도 처절한 이 남북 간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쪽은 동서 간의 대립이었지만 그 대립을 뚫고서 독일 민족은 그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콜 슈미트 수상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독일을 통일을 했는데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저 통일이 온다. 어쩌면 내년 말 전에 통일이 오지 않겠느냐, 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을 보는 눈은 지금 동해 안에 항공모함 몇 척이 들어와 있죠. 3척이 들어와 있고 또 태평양상에 2척이 더 있다고 해서 5척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 태평양 이상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이 총 몇 대죠? 12대입니다. 12대.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을 포함해서 중형 잠수함이 몇 척입니까? 80척 됩니다. 80척.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척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수척의 잠수함이 또 적절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80척 중에 한 10척 정도가 항공모함 한 척당 서너 척의 핵 잠수함이 붙어갖고 북한이 또 이 가미가제식 잠수함으로 공격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유사시에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에다가 날리는 메시지가 나는 필요하면
12척 다 동해안 서해안에다가 갖다 놓겠다. 핵잠수함을 포함해서 80척의 잠수함을 동해 서해안에다 갖다 놓겠다. 그것이 내년 3월이나 4월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쓰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저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년 3월까지 네가 얘기하는 평화적 해결 방법으로 네가 해결해라. 네가 또 얼마를 내놨죠? 2,800 몇억 불 따지고 보면 그게 290조인가 뭐 하여튼 300조 원 내는 이 통상 이것은 내가 받겠다. 고맙게 받겠다. 그러나 내년 3월 달까지는 시진핑 네가 북한의 핵 문제를 네 말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북한의 핵은 디스멘틀 완전히 해체하는데 어떻게 해체해야 되느냐? verifiable 들여다볼 수 있게 해라. 누가 가서도 보면은 아 이거 해체됐구나. 뭐 해체했다고 합니다. 이 짓거리 하지 마라. verifiable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irreversible 이거를 돌이킬 수 없도록 해라. 이게 시진핑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내려가서 가서 4시간 동안 담화를 하면서 요구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 대신 내년 3월 달까지 네가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내가 한다. 평화는 스트렝스,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잠수함 그리고 핵 항공모함 다 갖다가 동서해에다가 갖다 놓겠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때 네가 덤비면 중국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겠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 와서 나는 태극기 편이고 나는 촛불을 경멸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그분의 메시지는 그 얘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좌파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반공교육을 받았다. 네?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반공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반공이 뭡니까? 니들 주사파 종북 간첩단 234명의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물어서 탄핵을 한 여기 300명 중에 234명 국회의원들 너희들도 죽을 줄 알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북한이 그렇게 좋더냐?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더냐? 노예 생활을 하고 감시하에서 자기 비판을 하고 살아가는 저 북한 노예와 같은 2,500만 명의 저들이 니들은 좋더냐? 234명의 개들아. 이렇게 연설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들었습니다. 자, 해석하고 듣고 하는 것은 제 자유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태극기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힘을 불어준 것이 요번에 국회에 와서 연설했던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매티스 국방장관 아시죠? 매티스 국방장의 이 매자가 매드자라고 합니다. 매드. 미친 개라고 하는데 그분이 국방장관 되고 나서는 나를 미친 개라고 하지 말아라. 그죠? 군인으로 총칼을 들고 이라크를 쳐부수고 할 때는 미친 개라고 불러도 좋지만 이제는 국방장관이니까 나를 미친 개라고 하지 말아라. 그분은 미친 개가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군인으로서 또 전투기 조종사로서 제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서울에 대포 한 방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북한을 제압할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믿으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장사정포 170
240mm 방사포, 그리고 170mm 장사정포, 이게 총 카운트하기에 360, 370 그렇게 돼요. 400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매티스 장관의 머릿속에 400발의 대포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대포라든지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뭐 공중에서 쏘는 이 폭탄 가지고 400발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게 말이죠. 이게 항공모함 세척의 위력입니다. 자, 항공모함 세척은 항공모함에서 뜨는 걸 레이더에서 보니까 이제 해저에다가 핵 잠수함 이거 포함해서 80척을 갖다 놓고 TOT 요 포탄이 떨어지는 시간은 내년 3월 10일 예를 드는 겁니다. 내년 3월 10일 00시 50분으로 해라. 그러면 00시 50분에 맞춰 갖고 80척의 핵 잠수함으로부터 이 트라이던트 또는 이 토마호크 이것이 발사돼 갖고 그 시간에 뽕뽕뽕뽕 떨어지게 하면은 지금은 약 3대의 항공모함과 그를 호위하는 구축함과 그리고 잠수함이 들어와 있는데 약 1000기의 토마호크를 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000기 플러스 3배 되면은 3000기를 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서울을 초토화하는데 군사 정치 지도부를 한번 제가 열거해 볼게요. 청와대.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청와대 깨부수고, 그 다음에 국방부, 합참, 뭐 이렇게 해서 깨부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같은 시간에 깨부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선을 보였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내가 구하겠다라고 하는 고레스와 같은 선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성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그동안 바벨론에서 다 포로로 잡아놓은 이 민족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민족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김대중, 노무현 그 이후에 좌파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을 이제는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레스와 같은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희망을 갖고 저는 대한민국에 우리 태극기 세력이 여기 몇 명 모이고 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10,000명이 모여도 100,00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리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아하, 이것이 전쟁이로구나. 그리고 매티스 장관이 얘기했듯이 서울에 대포 한 방 안 떨어뜨리고 이제 끝내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1964년도에 통킹만에서 월맹의 전함이 이제 미국의 전함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미국은 전쟁에 빨려듭니다. 그리고 19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전쟁을 치르는데 땅굴에서 기어 나오는 구찌 땅굴이라고 하죠.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60년대 말에 이제 키신저가 야, 우리 평화협정 몇 장, 그리고 우리가 철군할 수 있게 해주라. 73년도 말에 미군 빠져나가고 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세상에서 이제 날아갑니다. 자, 대한민국에도 땅굴이 있고 간천망이 있고 해서 이게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것을 내가 구출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민들과 함께 구출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은 43일 만에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졌던 월남전을 뒤엎고
3일 만에. 그리고 1991년에서 아버지 부시가 했던 전쟁을 2003년도에 아들 부시가 또 전쟁을 한 것이 이라크 전쟁인데 마무리 추우니까. 예, 이제 26일 만에 전쟁을 승리합니다. 대한민국,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하면 2.6일 만에 전쟁은 끝난다라고 봅니다. 2.6일. 그리고 2.6시간 만에 승기가 잡혀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 이제 회복할 날을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추워도 나와서 함께 외치면서 이 나라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오카리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춤자! 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공령이 있겠습니다. 일동 공령!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계셨기에 세계가 인정한 정의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한 것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음악이 나올 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추우니까,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율동을 맞춰주시면 아마 추위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님들은 틈틈이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함께 동참을 하시는 우리 애국시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참으로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방어용 무기 체계인 사드도 추가 배치 안 된다라고 중국에 추파를 던지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균형 외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EU와 일본과 아세안과 이러한 곳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변명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봅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국면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참 위대한 민족이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축혀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 하나하나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그리고 이 전쟁 70년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이 경제적 부, 그리고 세계적인 리더십 12, 13위권 하면서 그 말씀 속에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이 전자 이 계통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삼성전자 덕분에 전 세계의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메시지. 또 골프 선수들도 1, 2, 3, 4위가 대한민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트럼프 골프 클럽에서 또 박성현이가 우승했다. 박성현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이 대한민국 내에서 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끼들고 이렇게 된 김정은이의 세력을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 나는 이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그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태극기와 그리고 촛불이 대결해서 촛불이 사기 탄핵으로 또 부정선거로 사기 대통령을 앉혀놨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설하는 걸 보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까? 그리고 이 촛불과 태극기에 이 지금 극명하게 대립된 이 상황에서 저 양반은 나는 태극기를 지원한다. 이것을 태극기 지원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는 저는 간첩공화국이라고 시사 브리핑을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외빈을 그것도 전 세계 민주국가의 가장 으뜸되는 리더 임종석, 박원순 이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좌파 데모대를 갖다 놓고서 가포 비상 경찰의 가포 비상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는 자리에 오물과 그리고 물병을 던졌다고 하는데 오물 속에는 소주병도 있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30m를 역주행을 해서 반대편으로 이제 가게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대통령님과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문재인이는 우리를 환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다 놓고서는 결국 소주병과 물병과 쓰레기를 투척함으로써 나는 반미로 간다. 나는 친중으로 간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나는 친중으로 가고 사드 추가 배치는 이제는 물 건너갔고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붙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시사 브리핑을 하면서 시사 브리핑 내용 중에 어떤 칼럼을 읽었습니다. 칼럼에 국가 대전략이 있고 국가 대전략 안에서 이제 전술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알 듯 모를 듯한 그러한 칼럼을 썼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가 대전략은 한미 동맹이다. 우리 최병국 총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의 틀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를 지켜왔다. 왜? 약소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저 북한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끈끈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국회 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7 decades 70여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가장 큰 틀이 무엇이냐 그것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미동맹의 틀을 부수고서 지금 어떻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하고 있느냐 이러한 사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회사죠. 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대회사에는 김명규 태극기행동본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내내 건강하시고 이렇게 다시 참석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애국 동포들의 애국 빼앗긴 그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난 7, 8일 날 이틀간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 감사합니다. 네, 태극기행동본부의 최병국 대표님의 대회사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MBC 방송국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래도 그나마 방송이 살아있는 방송은 MBC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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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방송 MBC. 공정방송 MBC.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MBC를 외치냐면요. 우리가 방송이 볼 게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민이 공정방송을 해주고 우리 국민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게 방송에서 전달해주는 것은 정말 우리 MBC 방송국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공정방송 MBC! 공정방송 MBC! 여러분, MBC 방송 사랑하죠? 네! 자, 제가 MBC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MBC! 네, 사랑합니다! MBC! 사랑합니다! MBC! 사랑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네. 한성주 장군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와, 10만이 모였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메시지 듣겠습니다. 예, 한성주 장군입니다. 여러분께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충성!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